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에 대한 표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 알차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양국이 최종 무역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미증시는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한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더 궁금한 부분 생기실 텐데요. 자,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센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해왕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해왕마스터님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뵙기 전에 좀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를 좀 올리고 왔는데 네, 머리가 좀 모양이 좋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외신 소식이라든가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탄탄하게 구성했으니까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머리가 뭐가 중요한가요? 오늘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왕마스터와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본장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현재 0.03% 하락세입니다. 2,9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확인하시죠. 0.05% 상승 중입니다. 7,79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확인하시죠. 1.56% 하락세입니다. 58달러 1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상승입니다. 1,3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시세 확인하시죠. 0.12% 상승 중입니다. 1.131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휴전하자마자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유럽 항공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EU는 15년간 항공사 보조금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대EU 관세 경고가 집행될 경우 무역 전쟁 위험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증시 랠리는 단기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은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증시가 상승 중이지만 올여름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3분기 동안 10%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경제와 시장 상황이 중국과 타협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도 채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이 증시의 상승에 비해 미미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연준과 경제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어선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이란은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에 대해서 해왕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 휴전한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유럽 항공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올해 4월에도 유럽 에어버스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210억 달러어치의 관세 품목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EU도 200억 달러어치 보복 관세 품목을 내놨고요. 이렇게 EU와 미국 사이에서 계속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피해를 이유로 서로 이런 관세 전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 자체가 이제 유로존으로 좀 옮겨가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네. 불과 이제 주말에 있던 소식이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해서 관세 보복에 대해서 잠깐 중단을 하자, 이런 내용 자체를 나오고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유로존으로 좀 불똥이 튀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미 증시에 이게 큰 영향을 끼치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미 증시가 상당한 고가 부분에 위치가 도달돼 있어요. 언제든지 낙폭을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유로존이라든가 미중 무역이 아닌 또 다른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파 자체가 다른 쪽으로 확장된다는 거는 미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는 드리는 거지만 이제 미중 무역이 어쨌든 간에 잠정적으로 딜레이는 됐지만은 이게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언제든지 이제 낙폭을 이룰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는 입장 자체고,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지만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유로존 관련해서 이제 무역 전쟁 이제 확장 자체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이 생긴 입장 자체에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스탑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좀 견해를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어쨌든 간에 낙관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멘트 자체가 기대감이 별로 안 된다는 소식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역 전쟁의 여파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헤드라인 자체는 좀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2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동을 지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2번 헤드라인 보고 이제 1번 헤드라인하고 연동해갖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번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휴전 합의에 따른 미 증시의 랠리는 단기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협상이 여름 말 정도에 타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제대로 된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S&P 500이 3,100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관세가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5%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번 뉴스 더해서 미증시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헤드라인 자체를 좀 다소 높게 좀 평가를 해요. 저는 오늘 좀 이거는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좀 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증시의 랠리 자체가 지금 상승 기류에 어떻게 보면 고점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고점에 대한 랠리 자체가 스탑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차트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무역전쟁 자체가 이제 중국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 확장하는 국면 자체가 있는 거고 추후에 이제 낙관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크게 들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어떤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국면 자체는 이제 10% 단가까지는 안 보고 이제 5% 정도로 좀 측정을 하고 있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10%로 나와 있죠. 근데 5% 자체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위치값까지 눌림 장세를 줄 수 있는 위치값까지 어디까지 마련돼 있나, 어디가 이탈될 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하방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국선에 어떠한 영향을 국내 내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따 같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헤드라인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맞물리고 올라가려면은 어제 얘기했었던 7,760 단가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맞고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는 추세 자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흐름세가 끊겼어요. 지금 상황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시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소식은 무역전쟁이 유럽산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 내용 자체 이어지고 있는 국면, 이거 헤드라인 하나밖에 없는데 추후에도 이런 여파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평가가 또 한 번 나올 시 굉장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번 헤드라인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시황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황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번 여름 3분기 동안 10%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엄청난 낙폭을 키웠던 2019년도죠. 2019년도 초반 그때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그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랠리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다. 이 지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미증시 차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굉장히 신경 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업앤다운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증시 관련해서 하방에 대한 추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업앤다운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번 헤드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죠. 미중 무역전쟁 휴전 계속해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대 지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름폭이 좀 미미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사실 이 뉴스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해석 자체가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10년물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드릴까 하는 편이 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죠. 예,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단가 자체를 좀 스탑해야 되는 경향 자체가 있고 잠시만요. 자, 지금 밀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자체가 골드 대비해갖고 안정성 자산이 단가를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국면에도 많이 내리고 있지 않는 국면이에요.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단가를 위치를 고수하려면은 126 다시 이제 3일에 대한 위치값이 평가됐을 때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이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지금 3번 헤드라인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중무역 휴전의 채권 시장 반응은 시큰둥.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미중무역이 휴장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는 측면 자체가 있는데 10년물 국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크게 내려오지 않은 국면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매도적 접근을 허용하실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수치값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126-3일에 대한 127 단가 127-00 이 단가가 위치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아직은 이제 10년물 국채를 건들 단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채 자체가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여건도 있겠지만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한 하방 흐름세였어요. 강한 하방 흐름세. 근데 어떤 지탱하는 여력 자체가 차트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해야 될 부분은 차트에 대한 대응이에요. 시황도 있겠지만은. 근데 10년물 국채라는 가격 형성 요인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차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안정성 자산도 포함되는 거고. 지금 추세 자체는 완전하게 매수다.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매도적 접근을 하자. 이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 127 단가 정도에서는 매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또 백악관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의 멘트를 좀 주목할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란을 제재를 하겠다는 뉘앙스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유가에 대한 압박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멘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가를 압박할 거야. 이 부분을 해석하기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 방송 오기 전에 유가에 대한 저가 이탈 관점 자체로 매도적 접근을 좀 하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황 자체가 지금 다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 그리고 차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탈 관점, 이런 부분이 다 성립돼서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4번 헤드라인으로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제재를 하겠다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멘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란을 제재하겠다 해서 추후에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확한 날짜가 안 뽑혔습니다. 원래 이란 제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날짜를 딱 지정해서 해버려요. 야, 너네 이때까지 말 안 들으면은 이란 제재 할 거야. 며칠부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아직 날짜에 대한 지정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한다면은 이런 지정된 날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런 멘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승, 공급량에 대한 중단 자체가 이어질 거야 이런 판단보다는 다소 흘려 듣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고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제재에 대한 날짜 표명이 있을 시 그때부터 유가에 대한 압박 자체가 이루어지고 공급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축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그때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4번 헤드라인 자체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기를 권유드리는 입장이에요. 워낙 외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이러한 제재에 대한 날짜 표명이 있을 때까지는 공급량에 대한 축소로 이제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는 거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같은 부분에서 현재 오늘 다뤘던 이런 뉴스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조금 나중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03% 하락세입니다. 2,9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약세입니다. 7,78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9% 하락세입니다.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9% 상승입니다. 1,3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2% 상승입니다. 1.131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 소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 정례회의에서 원유 감산을 9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 이후의 초과 공급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그 불확실성 잔재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기는 하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나 명분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나스닥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다소 중요하게 봐야 될 듯 싶어요. 네. 자, 1번 헤드라인하고 2번 헤드라인에 대해서 관점 자체를 이제 차트랑 연동해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증시에 대해서 고가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뛰긴 해요. 여러분들. 네, 어떤 이탈 관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자, 지금 이제 지지 추세대를 맞물리는 구간 자체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네모칸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 이제 전일 제가 좀 추천드리는 위치값 자체는 뭐냐면은 7,760이었어요.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제 방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7,760을 맞고 원래 지지에 대한 어떻게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상승에 대한 랠리를 타야지 일목균형표상 추세에 대한 완성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다른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 자체를 판단해 보자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림 자체가 나타나고 어떤 분은 추세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에 대한 갱신보다는 기준선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고가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지 드러나요. 그러면은 1번 헤드라인하고 2번 헤드라인을 좀 연동해서 본다면은 지금 미중 무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유로존으로 확장이 됐어요. 유로에 대해서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월가 전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여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크게 가지지 않지만은 지금 차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웨이팅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추세장이 아니에요. 예,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추세장이 아닌 국면에서 매매를 하면요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차트상 봤을 때 어떤 단가에 대해서 이탈 관점이 이를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좀 평가한다면은 오늘 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7,700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이를 시 큰 낙폭을 이룰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럼 이 모멘텀, 이 구간대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매매를 했다가는 우리가 방향성 자체를 제고하고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은 전일 7,760에 대한 단가를 맞고 고점에 대한 갱신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준선이 이탈됐다는 상황 자체는 고점 형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는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버티고 있구나. 굉장히 힘든 구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봉상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고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열린다면은 만약에 7,700에 대한 단가 자체가 이탈이 된다면 어디까지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일단 7,450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방까지는. 단기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랠리가 7,700이 이탈되고 나서 눌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냐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냐 이 부분으로 판단해야 될 위치인데 전일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고가가 갱신이 되었다면은 전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려면은 7,760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수는 지금 코너를 보셨다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에 가깝게 좀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 자체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가에서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표현 자체를 하고 계시다면은 청산하시고 관망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는 입장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시황 자체도 두드러지게 어떤 방향성을 제고하는 시황 자체가 없을 뿐더러 차트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냐 매도냐. 저 오늘 어떻게 흘러갈까요, 회장님?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안 보일 땐 안 보인다고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 자체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표현되는 자리다. 자, 전일 지지를 받고 고가가 갱신했다면은 추후에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기류를 추가적으로 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기류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정황 자체가 나오면요. 저는 단호하게 웨이팅을 들고 싶어요. 단호하게 웨이팅을 좀 들고 싶다. 이 입장 자체를 좀 고수하겠고요. 당분간 차트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떤 지지에 대한 국면이라든가 이탈에 대한 국면 자체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좀 좋은 단가라든가 이게 표현될 경우 여러분들 이제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설명 자체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서는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지금은 좀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단가에선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시장의 예상대로 오펙 정례회의에서는 감산 연장을 9개월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9개월 연장에 합의를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연장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경우에 대규모 초과 공급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네. 의견이시죠? 지금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제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제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 자체가 허용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위치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58.74였어요. 지금 100틱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단가대부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웨이팅을 드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웨이팅을 드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 장세가 다 나왔어요. 추세는 매도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현 위치값 대비해가지고 수익권을 창출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대에 진입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58점 이제 상단 중단 단가라든가 그 위치값에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매도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세가 다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위치값부터 매수냐 매도냐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T차트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지지가 다 나온 국면입니다. 자, 단가 자체가 엘리언 파동이 다 나왔다는 정황 자체는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에 있어서 매도분에 대한 시장 자체가 다 나왔을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값 자체가 이제 상단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매도적으로 수익권을 창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지금 이 구간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단가를 노리는 것 자체는 다소 리스크가 수반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T차트로 간단하게 옮기자면은 만약에 진짜 초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단가 자체가 57.80 매도, 손절에 대한 15틱 구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7.80 매도, 57.80입니다. 예. 지지 한번, 저항 한번 받고 이제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으로 이절에 대한 구간은 충분히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 자체는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형성됐다는 거는 이제 당일 매도분에 대해서 단가 자체가 위치값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위치값이 다 노린 거죠. 만약에 이제 매도값에 대해서 한 차례 더 노렸다면은 이런 단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다시 재이탈 관점이라든가. 네, 일단은 무방을 통해서 언급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고수는 지금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재값 위치에서 추가적 접근 자체는 다소 리스크가 포함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이 수반되는 자리입니다. 위험이 수반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일봉 차트로 좀 보게 된다면은 위치값 자체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추후에 56단가까지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위치입니다. 예, 큰 자리로 한번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150여 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전일 이제 60분 봉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정화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3파에 대한 정확한 60분 봉에서 이탈 관점이 있은 만큼 이제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55.50 이 위치가까지 매도에 대한 추가적 접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좀 웨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한 차례 더 이제 반등이 올 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라는 거 가격 형성 자체가 항상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딱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위치값에 표현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자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강점이자 단점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는 지금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마음을 급하게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를 매일 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이라든가 60분봉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그 위치값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매도적 매수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누적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 달에 이제 강연의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좀 그때는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제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유가에 대해서라든가 미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시황이라든가 어떤 리스크가 수반됐을 때는 매매 자체를 웨이팅 하시고 어떤 이탈 관점이라든가 이런 명분 자체를 세워야 돼요. 안정적인 구간이라든가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에서 진입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트레이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데일리 트레이딩을 정말 좋아해요. 데일리 트레이딩을. 근데 이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거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는 웨이팅을 해야 될 때는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가 흐름이 이상하다. 시황이 어떻게 보면 관망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어진다. 제가 어떻게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가 제고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를 드리겠죠. 단가 자체가 지금 유가로 좀 설명드리자면 58점 이제 중반대만 있어도 저는 매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매도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일 위치값 자체가 방송 시간대 좀 더 좋은 자리가 형성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매도 자리가 진입 자리에 있는지 차트에 오늘 종가 자리를 확인하고 내일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추세는 매도지만 현재 위치값 자체가 수익을 내게 하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라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골드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드 1394.4. 두 개양 매수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고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살펴볼까요? 지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1394.4 두 개양 매수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1394네요. 네. 네, 일단은 이제 포지션 자체가 이제 지금 오늘 체결하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체결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데일리성 트레이딩 관점과 이제 중장기적 트레이딩 관점 자체를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웨이내뷰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일단은 데일리성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오늘 당일 이제 1392.5죠. 예, 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이탈이 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고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이제 상승에 대한 앞으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는 위치값 자체는 1410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웨이네 뷰에서 이제 골드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시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해왕 마스터와 함께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석들, 그런 외인의 시선을 해왕 마스터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오늘의 외인 리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외인 리뷰는 골드 매매 전략입니다. 네, 마침 이렇게 오늘 또 골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골드 질문까지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함께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매매에 대해서 어떤 뷰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네, CG를 한번 띄워서 자세히 봐야겠죠. 네. 지금 차트 한번 일단은 외인 차트 한번 보고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보는 어떤 게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절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떻게 보면 손절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부분에서 표현하는 건데, 오늘 마침 차트 자체가 이 국면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국면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이 어떻게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구간 자체가 이절에 대한 바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추세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를 한 거겠죠. 손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디가 기준으로 정한 경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 자체를 지금 제가 보는 HTS 안에서 똑같이 표현해 갖고 단가 자체를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HTS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저희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골드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지금 똑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은 차트라는 거는 복잡하게 표현할수록 독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각종 지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 지표라든가 무슨 변동성 어떻게 보면 지표 뭐 이런 차트를 복잡하게 넣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뇌동매매에 빠져요. 이제 외인들은 차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요. 어디까지 네.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확보된다, 어디까지는 익절에 대한 구간을 끊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차트가 가장 이상적인 표현 자체는 뭐냐면 조정에 대한 단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외인의 차트에서 보시는 단가까지 이절에 대한 구분을 좀 한다면은 1410.0까지는 이제 매수에 대한 단가 자체를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손절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본다면은 지금 오늘 마디가에 대한 기준으로 좀 더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일 것 같고, 손절 자체는 1392.0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92.0.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손익비가 구성되는 위치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랑 이 부분을 좀 연동시켜 보자면은 달러가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그럼 골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도 추세로 지금 이어지는 국면 내에서 단가 자체가 상승에 대한 기류를 탈 가능성이 충분히 발동이 된다,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시간님 내용을 이제 좀 접해도 되겠죠? 시간님 내용을 이제 질문을 네. 주셨는데, 골드에 대한 매수 자체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저는 기준선 데일리성으로 보신다면 단가 손절 위치값을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절 자체를 1292.5, 1392.5 이 부분을 좀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진폭이 나오시 이제 이절에 대한 구간을 이제 본절을 거시고 1310 위치값까지는 좀 봐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수렴되는 의견 자체를 뽑아서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첫 번째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하고 뭐 인도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국가 자체에서도요. 이런 차트 자체를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단순히 어떤 이탈에 대한 구간과 어떤 지지에 대한 관점만 굉장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냥 이런 주 포커스 자체가 내용 자체 수렴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성립이 돼요. 저는 앞으로 그 부분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하루에 어떻게 보면 차트 하나씩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이론 자체가 수렴했던 거는 골드가 조정에 대한 이론 자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과 동시에 골드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가, 위치값, 그리고 정확한 손절값을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지만은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확실하게 끊어 가셔야 돼요. 네, 1392, 1391에 대한 손절에 대한 위치값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1410까지는 봐야 된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오늘 나왔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오늘의 표현 자체, 오늘 수렴되는 의견 자체 내용을 하루에 하나씩 꺼내갖고 앞으로 고수는 지금은 코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다소 해소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 또 외인의 뷰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매수 접근은 한 1,410달러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손절은 1,392달러 선에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약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1%가량 상승세입니다. 2,97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시세 확인합니다. 0.13% 상승입니다. 7,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1%가량 하락세입니다. 57.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5% 상승 중인데요. 1,396.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하시죠. 0.12% 상승입니다. 1.131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좀 주셨네요. G20 회의 이후에 국선은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한데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증시 이제 금리 관련해 갖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한국은행 자체가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는 10월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미 증시가 낙폭을 이루면은 국내 선물 장치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7,700에 대한 이탈 관점이 도달했을 시 이제 국내 선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낙폭 자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관점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갭에 대해서 메우러 가겠죠. 갭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앞으로 이제 미 증시의 방향이겠죠. 스프레드 자체는 계속적으로 벌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에 강연회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예정을 잡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금리와 스프레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번 달 20일에 좀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거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국내 앞으로 증시 방향 자체가. 근데 일단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주식시장 진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우상향으로 타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한 큰 낙폭을 이루진 않겠지만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겁니다. 지금 일본 관련해 갖고 뭐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입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금리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굉장히 그 내용 자체는 단발성이에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경향 자체가 있지만은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측정해야 되는 거는 금리 스프레드라고 항상 언급드려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한국은행의 행보 자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자체는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행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건 오히려 한국은행에 대해서 찬스라고 제가 언급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스프레드 자체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루었던 낙폭 자체가 만회할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들어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오늘 해왕 마스터님의 머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굉장히 멋있다고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 방송 또 좀 어떠셨나요? 네, 원래 이제 헤어스타일 자체가 3대7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 네. 5대5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3대7로 정확하게 나누어갖고 좀 이쁘장하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해왕 마스터님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